절대 그 소거라는 명령을 쓴다고 해가지고 델리트 키와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제도의 순서로 이야기했을 때 도면을 작업할 때는 외형선을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중심선을 그리고 그 다음에 숨은선 그리고 그 다음에 가는 실선 객체로 사용할 만한 치수 작업이나 뭐 이런 것들 해주고 그럽니다. 이거는 그릴 때 사용하는 순서예요. 두 종류 이상의 선이 겹칠 때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외숨절중 무치 그게 아니에요. 자, 이거는 제도할 때의 선을 그리는 순서예요. 사용하는 순서. 자, 그런데 지금 우리는 외형선으로 싸그리 바꿔놨단 말이에요. 그 다음으로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중심선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넘겨온 거에서 중심선 작업할 거는 요거예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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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요런 애들을 중심선으로 레이어를 도면층을 변경을 해줘야 되겠어요. 자, 먼저 주투상도부터 작업하는 건 기본입니다. 주투상도부터 작업해야 되는데 중심선으로 바꾸려고 치니까 이거 따로 아니라고 했죠. 어제 이거 때문에 명령어 하나 알려드렸습니다. 뭡니까? join J 엔터 해가지고 이 동일선상에 놓여있는 객체 두 개를 선택하고 엔터 해버리면 얘네가 연결된다고 명령어를 알려드렸어요. 자, 그러면 join 명령으로 얘네를 연결해 봅니다. 연결됐죠? 그러면 연결된 이 객체를 선택해서 얘를 중심선으로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도면층에서 얘를 중심선 레이어로 변경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요 도면층에서 현재 중심선을 또 만들려고 저는 하고 싶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자고 이야기할 거냐면은 먼저 큰 형상들 가지고 할 텐데, 자, 이 중심선을 교차하게 요거를 만들어 줘야 되죠. 교차하게 만들어 줘야 돼요. 이럴 때 우리가 CAD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명령어가 뭐가 있을까요? 새로 안 그리고, 그렇죠, 로테이트 카피입니다. 로테이트 카피로 객체는 기존에 존재하는 요거를 선택하고 기준점은 서클의 센터 잡고 카피 옵션을 써가지고 90도 돌려주면 이렇게 횡방향으로 중심선이 만들어지겠죠. 로테이트 카피 갑니다. RO 객체 선택합니다. 기준 원의 둘레에다가 센터 오스냅 찾아지죠. 커서 갖다 대면 그 다음에 카피 옵션 당근 들어가야 돼요. 카피 옵션 C. 그러고 난 다음에 각도 값은 90도 됐나요? 자, 이렇게 되면 이 중심선이 만들어졌는데 이 중심선이 문제가 있죠? 구멍에 대해서 사용하려는 중심선이란 말이에요. 그런 거로 이 구멍보다도 2, 3mm 정도만 나오면 되죠. 근데 지금 이거는 더 많이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 2, 3mm로만 이 외형선인 서클에 대해서 2, 3mm로만 맞추려면 여러분 서클을 옵셋 할래요? 옵셋 해가지고 트림 할래요? 신축으로 스트레치 명령으로 정리할 수도 있겠죠?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중심선 작업할 때는 이 명령을 쓰면은 단골 명령어인데 이거 쓰면은 정말 세상이 편해요. 뭐냐면 브레이크라는 명령이에요. 단축키로는 BR이 되겠어요.
브레이크 명령어는 실행을 하면은 바로 끊을 점을 지정해 달라고 해요. 끊을 점 지정. 끊을 점으로 여기를 이렇게 클릭할 때 요 표식이 뭡니까? 근처점이라는 오순의 표시를 제가 표시한 거죠? 근데 이거 할 때는 오순앱을 바로 쓸 필요가 없어요. 끊을 점 지정이라고 할 때 바로 근처점식으로 얘가 작용을 합니다. 커서를 라인 근처에 갖다 대면. 그랬을 때 여기를 클릭하고 난 다음에 다음 점 지정할 때 직교가 켜 있는 상태에서 여기를 2번으로 클릭하면 그 사이 것들은 싸그리 없어져요. 메모하셨나요? 자, 그러면은 브레이크 명령을 실행해 보도록 합니다. BR 엔터 해가지고 참 오스냅처럼 아이콘 뜨는 게 아니지 참 또 헷갈렸네. 자, 여기에서 그냥 선택할 때 선택으로 커서의 모양이 바뀌었을 때 얘를 클릭하고 이렇게 두 번째 점 클릭 날아가나요? 네, 저도 머리가 녹슬어가지고 자꾸 까먹는 게 있네요. 자, 브레이크 다시 실행해서 요쪽도 여기를 클릭하고 되나요? 자, 요런 식으로 브레이크 명령을 쓰면은 스트레치보다는 더 간단하게 끝나죠. 스트레치는 S 엔터 하고 난 다음에 코너로 크로스로 셀렉트하기 위해서 코너를 클릭 한번 해주고 기준점 잡고 밀고 당기고 해야 되는데 브레이크는 그냥 잘라버리니까 편하죠. 자, 요렇게 브레이크 기능을 이용해서 이 중심선을 좀 조절해 봤어요. 그러면 여기에도 중심선을 또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이때 이 중심선은 어떻게 작업하는 게 좋겠어요? 새로 그린 게 좋아요? 카피. 그렇습니다. 여기 사용한 이 객체 두 개를, 중심선 객체 두 개를 카피해 가지고 이 원의 중심에다가 역시 갖다 놓을게요. 기준은 중심 센터고 갖다 놓을 때도 원의 중심 센터고 둘 다 센터 가시면 돼요. 자, 카피 갑니다. 센터 기준 갖다 놓을 때도 센터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것도 반대쪽에도 만들어 줘야 되겠네요. 여러분들이 좀 눈칫밥 있으신 분들은 이미 반대쪽에도 이거 카피해 놓으셨을 것이고, 그죠? 또는 나는 기왕에 하는 김에 미러 명령 연습 다시 해볼래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미러 명령으로 활용해 봐도 되죠. 요 중심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대칭으로 넘겨도 되겠죠. 됐나요? 자, 그러면 이거를 보면은 우리는 이 중심선과 이 중심선 이럴 경우 동일선상이지 않습니까? 중심선이 이게 동일선상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를 잘라야 돼, 붙여야 돼. 중심선을 이렇게 잘라놔야 돼, 붙여야 돼. 이게 고민이 생깁니다. 도면 작업할 때 늘 우리가 이런 중심선을 여기서 잘라놔야 되는지 이어놔야 되는지 이걸 많이 고민하게 돼요. 뭘까요? 붙여놔야 될까요? 잘라야 될까요? 잘라야 돼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기준을 이렇게 보세요. 얘가 꼴랑 60밖에 안 떨어져 있죠. 그죠? 누가 봐도 이게 동일선상으로 이 도면상에서는 바로 확인이 돼요. 육안으로 금방 확인이 돼요. 근데 이러지 않고 이 센터 간격이 아주 먼 애들, 예를 들어서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한 메다 단위로 이렇게 멀리 가 있다. 그러면은 얘네들은 당연히 이 중심선을
join 명령으로 이렇게 이어주는 게 맞아요. 아주 멀리, 구멍 자리가 아주 멀리 돼 있을 때는 확인이 안 됩니다. Y 방향이든 X 방향이든 멀리 돼 있을 땐. 그러지 않고 이렇게 구멍의 간격이 가깝거나 그러다 싶으면 요거는 끊어놔도, 이 중심선을 끊어놔도 알아보는데 문제는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브레이크로 중심선을 외형선에 대해서 2, 3mm 교차한다. 그거만 맞추시면 되죠. 브레이크로 정리합시다. 아, 쌤, 이거 미뤄하기 전에 하지. 그래도 돼요. 아, 누가 뭐랬어요? 여러분이 그거를 이제 응용하는 거죠. 내가 낚시했다고 또 욕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이 얘를 이렇게 해가지고 딱 넘겨놨어요. 아, 쌤,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중심선이 긴 것과 짧은 것이 지금 교차가 되고 있죠. 제도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긴 것끼리 교차가 되거나 짧은 것끼리 교차가 돼야 된다고. 중심선끼리 교차해서 센터를 표시할 때는 그렇게 하라 돼 있죠. 그거는 제도할 때, 드래프트, 핸드 드로잉 할 때 이야기예요. 캐드에서는 이거 조절하려고 괜히 시간 허비하지 마세요. 그리고 요것이 마치 가는 실선처럼 보인다. 쌤, 이거 어떻게 해야 1.3선으로 바뀌나요? 조절할 수는 있지만 요거 그냥 놔둬도 됩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선의 종류 및 용도 단원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가는 실선의 용도 중에 하나가 협소한 부분, 길이가 짧은 구간의 중심선으로 가는 실선을 쓴다라고 한 적이 있어요. 이해됐나요? 그래도 나는 찜찜하다 하면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자, 이 객체를 선택하고 특성창으로 갑니다. 특성창으로 와서 선 종류 축척이 있어요. 이거는 LTS라는 명령과 다른 겁니다. 객체별로 선 종류 축척을 변화시키려면 특성창으로 와서, 객체를 선택하고 특성창으로 와서 선 종류 축척을 0.3이나 이렇게 바꿔보세요. 0.3으로 바꿨더니 어떻게 됩니까? 1.3선으로 바뀌죠. 절대 여러분 LTS라는 명령으로다가 쓰지 마세요. LTS 같은 경우는 뭐에 좋으냐면 직종 중에서도 건축 직종에서 이걸 많이 써요. 스케일이 우리랑 다릅니다. 메다 단위로 뭐 보는 도면을 그리는 게 많기 때문에 LTS로 해서 도면 파일 전체에 사용하는 선의 축척을 바꿔버려요. 그럴 때 쓰는 것이지, 우리처럼 기계 직종에서는 LTS를 비추입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대신에 객체를 선택해 가지고 개별로 선 종류 축척을 조절하기는 해요. 그런데 엄밀하게 말해서는 조절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가는 실선이 중심선으로 쓰일 때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헷갈리지 마시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요거까지 한번 작업을 해봤고요. 자, 중심선을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어디에도 마저 중심선을 작업해야 됩니까? 나머지 또 있는데 어딜까요? 신영씨, 이게 구멍 3개요? 뭔 구멍이에요 이게? 나사 구멍이지. 규격명의로 호칭이 뭐예요? M4? M4? M6이었잖아. M6. 여기가 M6이었죠. M6 나사구멍 3개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얘네를 또 작업하려고 치면은 요거 두 개를 여기다 카피해 놓으면 중간에서 이 겹치는 게 생길 거예요. 카피해서 계속 갖다 놓으면 여기서 겹치는 게 생겨요. 세로 방향으로. 그거를 감안하고 한번 일단 카피해서 센터에서 여기 갖다 놓읍시다. 자, 서클의 센터 오스냅 찾아가지고 갖다 놓을 때도 센터 오스냅 이렇게 갖다 놓고요. 브레이크로 좀 정리해야 되겠죠, 당연히. 브레이크 해서 싹 정리해 놓고, 앞나사의 나사산을 나타내는 이 선이 눈에 거슬려도 아직은 하지 마세요. 가는 실선 정리할 때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요 상태에서 우리는 제일 왼쪽에다가 이거 브레이크 명령을 이용해서 중심선 작업을 했다면 요거를 그대로 요쪽에 놔두고 카피로 해서 두 군데 더 뿌려야 되겠죠? 카피. 자, 세 군데 마저 가져갔는데 여러분, 저는 이런 거는 되게 싫어합니다. 선이 겹쳐 있는 건 되게 싫어해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카피했을 때 당연히 원본이 세로 방향으로 짧은 게 있으니까 여기에 선이 겹치겠구나 라고 내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를 윈도우 셀렉트로, 아무 명령 아니죠, 윈도우 셀렉트로 여기랑 2번 여기를 클릭해서 윈도우로 이렇게 셀렉트하면 세로 방향으로 짧은 중심선이 겹쳐 있는 게 여기 선택이 되겠죠. 그러면 요거 지워줄게요. 자, 이렇게 셀렉트 했을 때 보이죠? 요 겹친 게 보이죠? 요런 거 지워주시고, 그러면 정면도에 대한 중심선은 정말 작업이 다 끝났나요? 요런 거에서 여러분이 잘 빼먹는 게 있어요. 뭘까요? 정면도에서 봤을 때 뭐가 빠진 거예요, 신영씨? 옆에라니. 호부 효용을 허하노라.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해도 돼요? 뭔데? 그러니까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 거죠? 우측에 있는 M사 나사 구멍을 이야기하는 중심선, 요게 빠진 거예요. 즉, 뭔 소린지 여러분 도대체 모르겠다 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 입장에서는 여기에 뚫려 있는 요 M4 나사 구멍에 대한 중심선을 역시 도시해야 돼요. 투상도마다 요런 중심선을 도시해야 돼요. 그러면 뭔 소리인가? 요렇게 된 거에다가 중심선 이걸 연장만 하면 되죠. 요 중심선도 이렇게 연장하면 되죠. 이거 이렇게 연장할 때는 무슨 명령 쓰면 됩니까? LEN 써도 되고, S 스트레치도 써도 되고, LEN은 철자가 두 개 더 있잖아요. 되게 귀찮아하는 거예요, 저는. 그죠? 손가락 하나라도 더 누르기 싫어가지고 단순하게 스트레치로, 직교 모드 켜져 있으니까 이렇게 쫙 당겨 가지고 이 외형선 바깥으로 좀 더 연장 시켰어요. 얘도 스트레치로. 됐나요? 그러면 쌤, 아래쪽에 M4 나사 구멍에 대한 중심선은요, 이건 물체의 기본 중심선 또는
단면을 위한 절단선 요거하고 겹쳐있기 때문에 안 해도 되죠. 이거는 그죠? 아래에도 또 나사 구멍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겹쳐있기 때문에 이거 큰 놈으로 그냥 퉁쳐도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중심선 작업은 정면도에서는 끝났습니다. 우측면도에서 중심선 작업을 해야 되는데 자, 중심선 작업을 할 때 얘네는 이거 일일이 선택해서 레이어 바꿀까요? 무슨 명령으로 바꿀까요? MA 해가지고 총 3개를 바꿔주세요. 매치 프로퍼티로. 네. 이런 식으로 우측면도에는 매치 프로퍼티로 중심선들을 바꿔놨는데, 그죠? 자, 요거 해놨으면 이제 중심선 작업할 거는 없죠. 우측면도는 저면도로 갑니다. 저면도에서는 역시 매치 프로퍼티를 이용해서 요런 애들 중심선 만들어야 되겠죠. 네. 자, 이게 끝난 건가요? 요렇게 하면 맞을까요? 어느 게 빠졌을까요? 어? 정면도 신영씨, 어? 정면도를 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얘를 정면도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에서도 보면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여기 자리를 위한 이 중심선을 반드시 표시를 해야 돼요. 그리고 요 짝에서 역시 뚫고 들어오는 중심선, 얘처럼 이 중심선이 여기 또 있어야 돼요. 이럴 때 우리는 이 중심선들을 상관선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용어를 잘 기억하세요. 상관선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또는 이제 그 중심선이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상관선이라고도 표현합니다. 투상도마다 형상에 연관이 되는 어떤 투상선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투상선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막 그래요. 자, 이 용어를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반대편은 미로 그냥 가면 되죠. 요 놈하고 요 놈을 대칭 기준 요거 잡아서 미로 가면 되죠. 그래도 하나 빠졌네요. 뭐가 빠졌어요? 단순한 건데 뭐가 빠졌죠? 탭. 여기 중심선 빠졌잖아요. 자, 로테이트 카피 하실 때 기준은 센터로 가시고 카피 옵션 써가지고 90도 돌려버리면 되죠. 로테이트 카피 RO 엔터 해서 자, 이 객체를 선택하고 엔터. 그 다음에 기준점 지정해서 안찌름의 센터를 잡아 놓으시고 그 다음에 복사 옵션 써가지고 C 90도 앞선에 쓴 거 있으니까 그냥 엔터 한 번 더 하면 되죠. 자, 이거는 브레이크로 좌우만 잘라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앞으로 제가 브레이크를 이야기할 때는 주로 이런 식으로 많이 표시하겠습니다. 요 정도 중에서 잘라가지고 이렇게 빼자. 요 정도 중에서 잘라가지고 빼자. 브레이크 명령 요런 식으로 많이 표시할게요. 브레이크에서 자, 중심선을 짧게 이렇게 정리해 줬습니다. 자, 요 정도 했으면 이제 검사했을 때 중심선은 다 작업한 것 같아요. 세이브 한번 누르세요.
자, 세이브 한번 누르시고, 그러면 우리가 이 도면 작업을 위한 중심선들이 얼추 작업이 됐습니다. 그죠? 중심선들이 얼추 작업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가는 실선에 대해서 우리가 작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가는 실선. 자, 정면도에서는 가는 실선으로 작업해야 될 게 뭐가 있나요? 하나밖에 없지만 종류는 하나, 군데는 세 군데. 화살표. 또 두 군데구나. 참, 두 종류구나. 네? 문자는 개별 주소예요. 정면도에서. 나사산. 그렇죠. 앞나사의 골지름을 나타내고 있는, 또는 앞나사의 측면 도시에서 나사산을 나타내는 이 가는 시선, 요거죠. 요거 선택하셨나요? 얘를 선택하시고 무슨 도면층이에요? 가는 시선. 요거로 바꿔주시고요. 한 번 더 해야 되죠. ESC 저는 빠져나왔는데 로테이트로 이거 돌려야 돼요. 어느 방향으로 되게 돼야 돼요? 이쪽 아닙니다. 뭡니까? 1시와 3시 사이로 이렇게 터지게 이거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이거는 로테이트를 써가지고 몇 도 돌리시면 돼요? 180도. 네, 돌리세요. 센터를 기준으로 180도 돌리는데 타이핑하기 귀찮으니까 저는 직교 모드 켜놓고 마우스 커서를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도 해가지고 볼 수도 있어요. 편하죠? 자, 그러면 나머지 두 개는 이거 그냥 지우고 맞춰놓은 거를 카피해서 갖다 놔도 되죠? 나머지 두 개는 클릭해서 선택하시고 델리트 키로 지우고, 자, 카피 명령을 이용해서 제대로 돌려놓은 거를 요래 갖다 놓읍시다.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 뭡니까? 이 절단의 방향을 지시하는 이 화살촉과 선이 있죠. 요거 현재 외형선으로 돼 있는데 얘를 가는 실선으로 바꿔주세요. 가는 실선으로. 되셨나요? 밑에 거도 그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자, 귀찮으시면은 하나 바꿔놓고 얘를 매치 프로퍼티로 이렇게 맞추셔도 돼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하나 더 하도록 합니다. 웍스 시간에 제가 웍스의 SLD DRW에서 저면도에다가 부분 단면을 적용하고 난 다음에 CAD에서 여기에다가 뭡니까? 절단 방향의 지시기호를 이렇게 표시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자, 요거를 마저 작업을 해볼게요. 그런데 이 기호를 쓰려면 무슨 명령어를 활용하셔야 되느냐? 큐리더예요. 큐리더는 실행하면 무조건 뭐부터 확인하라고 했어요? 설정. 그죠? S엔터 해가지고 설정을 먼저 확인하는데 주석과 지시선 및 화살표 탭하고 또 부착 탭하고 3개의 탭이 있다고 그랬죠. 주석 탭에서 얘는 여러 줄 문자 탭으로 가야 돼요. 여러 줄 문자로 바꾸셔야 되겠고, 지시선 및 화살표에서는 화살촉을 닫고 채움으로 가셔야 돼요. 부착은 없음으로
놓고 쓸게요. 아이고 뭐 이렇게 복잡해 이거 할 때마다. 자, 큐리더 한번 해봅니다. 요렇게 화살표 방향으로 제가 찍을 텐데 첫 번째 찍을 때는 근처점 1번 근처점, 2번 찍을 때는 직교 살아있는 상태에서 한 15mm 정도쯤 된 자리에서 찍을게요. 화살촉이 나타나야 되니까 15mm 이상 정도면 화살촉이 다 나와요. 자, 그래 놓고 그 엔터 3번, 이때 지시선 다중지시선 쓸 때는 스페이스바가 아니라고 그랬죠. 엔터 키를 꼭 누르셔야 된다 그랬어요. 3번 눌러서 문자 들어갔을 때 B로 이렇게 입력을 할게요. 자, 해봅니다. 설정 확인합시다. 여러 줄 문자로, 주석은 여러 줄 문자로 확인하셨죠? 지시선 및 화살표는 닫고 채움으로 바꾸시고요. 부착 탭은 맨 아래행 밑줄 이거 없음으로, 맨 아래행 밑줄 이거 없음이에요. 아니에요. 요때는 풀으세요. 그러면 확인 누르시고 첫 번째 점을 근처점 이용해서 NEA 해가지고 여기로 찍으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몇 미리 정도로 당겨 주시라고 했어요. 두 번째 점을 15mm 이상 정도에서 당기시라고 그랬죠. 근데 15mm 이상 정도면 여기밖에 안 되는데 이게 문자 위치가 좀 애매할 겁니다. 넉넉하니 더 내리세요. 한 요 정도 내리세요. 요 정도 내려서, 자, 세 번째 점 안 찍어요. 무슨 키 누른다고요? 엔터 3번. 요렇게 해놓고 문자 높이는 몇으로 가야 되냐면 5로 가셔야 돼요. 개별 주소입니다. 그죠? 문자 높이 5로 가시고 그 다음에 뭐 쓰기로 했더라? 대문자 B 쓰기로 했죠? B. 그죠? 확인. 자, 그러면 다중지시선을 쓰고 나와서 보니까 이게 뭐야 이렇게 됐죠. 그죠? 비슷한 현상이 있었어요. 뭐 할 때 이런 현상이 있었어요? 데이텀 작업할 때 이런 비슷한 현상이 있었죠. 큐리더를 이용했었을 때. 그럴 때는 어느 방향으로 사실 써야 된다고 이야기했나요? 네? 어느 방향으로 쓰시라고 했어요? 먼저 데이텀 할 때? 수평 방향으로 하라고 그랬죠. 예, 그래요. 자, 그러면은 얘는 지우시고 큐리더 가가지고 다시 여백에서 갑시다. 여백에서 여기 클릭해가지고 한 뭐 15mm 정도 넘어가게 두 번째 점을, 자, 두 번째 점을 15mm 이상 되는 지점으로 클릭하고 엔터 키를 3번.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대문자 B 이렇게 써놔요. 이거는 문제가 없죠. 그러면 일단 이 얘네들을 하나씩 정리를 합시다. 먼저 이 지시선을 클릭하세요. 주목하세요. 지시선을 클릭하고 특성창 들어갑니다. 얘는 화살촉의 크기를 바꿔야 되겠어요. 이 화살촉의 크기는 5로 바꿉니다. 화살표 크기 5로 바꾸면은 뭐하고 비슷해져요? 웍스에서 넘겼던 요 화살표 크기하고 비슷해지죠? 그죠? 비슷해지죠? 그리고 이것도 제도에서도 이 화살촉의 크기를 지정하고 있기도 해요. 그거하고 비슷하게 가려고 우리는 화살촉의 크기를 5로 바꾼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러면 ESC로 빠져나왔고요. 여기에서 익스플로드를 합니다. 왜요? 큐리더로 이렇게 입력했을 때 문자하고 얘하고 한 덩어리로 잡히는 거예요. 한 덩어리예요, 원래는. 그래서 이 문자를 이동시키면 요렇게 돼 버려요. 그러니까 익스플로드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X 엔터 익스플로드 하는데 어디를 클릭해야 돼요? 지시선을 클릭해야 돼요. 문자 클릭해봐야 안 돼요. 지시선을 클릭하고 뽀개졌나요? 자, 테스트 삼아서 문자를 클릭하고 옮겨보세요. 지시선 안 딸려가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문자를 이제 개별로 떨어진 얘를 이제 조절합시다. 이거 개별 주소로 가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얘는 지금 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노란색이에요. 이거 왜 이런 거예요? 큐리더는 오토캐드에서 치수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딤 스타일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 문자만 따로 선택해서 색상을 뭐로 바꾸냐면 바이레이어로 바꾸시고 도면층을 외형선으로 바꾸시고 또 문자 높이 5로 바꾸시고 조절됐나요? 자리 맞추면 우리가 신경 안 쓸게요. 어차피 이거 무브로 조절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색상 바이레이어 외형선 도면층 그 다음에 나머지는 바이레이어 다 되어 있는데 문자의 높이를 5로 맞춘다. 외형선으로 놔둬도 괜찮아요. 개별 주소로 굳이 안 바꿔도 되죠. 개별 주소로 바꾸면 더할 나위 없이 좋긴 한데 귀찮으니까 그냥 넘어가세요. 도면층은 자, 요렇게 설정들을 바꿔 놓고 자, 이 지시선과 화살촉을 선택해서 얘를 로테이트로 돌리는데 요렇게 돌려야겠죠. 요거는 로테이트 몇 도 가야 돼요? 마이너스 90도요. 그래요. 마이너스 90도로 돌려주세요. 기준점이 요 끝점 잡고 돌려요. 그러면 문자의 자리 맞춤 이거 맞추려고 애쓸 필요 있나요? 그냥 무브 해가지고 이 문자를 적당히 요 밑에 놓이게 이렇게 옮겨만 주시면 돼요. 무브 직교 모드는 꺼 놓으시는 게 아마 편할 거예요. 옮겨 놓을 때. 자, 요렇게 해서 지시선을 이용해서 얘네를 맞추는 것까지 했다면 이번에는 얘를 또 무브 가야 되겠죠. 무브 가는데 여기 화살 쪽에 끝점이 있습니다. 이 화살 쪽의 끝점을 중심선에 갖다 놓을 때는 오순에 뭐를 활용해야 돼요? 근처점을 써야 돼요. 근처점. 최승영씨 요거 보세요. 끝점을 기준으로 잡아서 갖다 놓을 때는 오순의 NEA입니다. 무브 갑니다. 자, 요래 가지고 NEA 해가지고 근처점 가져다 놔요. 그러면 반대쪽에도 이거를 또 작업해야 되는데 미러가 옛날에는 이게 그 뭡니까 문자들이 이렇게 미러가 되면은 문자들이 이런 식으로 대칭이 되던가 막 그랬을 거예요. 요렇게 되던가 막 그랬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거를 미러해도 중간점을 잡고 요렇게 해도 요런 문제는 안 생겨요. 옛날 버전에서는 문자들이 미러를 쓰면은 이렇게 안 생기고 이런 식으로 돼버려 갖고
뭐 변수를 조절하던가 뭐 막 그랬었어요. 근데 그럴 필요는 지금 없어졌어요. 안심하고 그냥 미로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요것으로 해가지고 중심선에 대한 표식은 다 했네요. 그죠?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다음 시간이 아니고 치수랑 이런 거 결국 못 들어가네요. 복습도 할 겸 캐드 기능도 천천히 이야기하다 보니까 또 늦어졌는데 내일은 제발 치수를 들어가도록 할게요. 내일은 대신에 참 가는 실선을 마저 적용하고 가는 실선으로 적용할 거를 투상도마다 적용하고 갈게요. 일단 이 파일을 세이브 한번 눌러 놓으세요.